최신 기출문제 12회 푸시겠습니다. 문제 1 기본 작업 1번과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본 작업 3시트의 J3에 J15에서 M16 영역을 복사한 다음 F1셀에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붙여넣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 해서 복사하여 연결하여 붙여넣기 부분입니다. 자, 일단 J15에서 M16 영역을 블록 씌워서 Ctrl C 복사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F1셀을 클릭하시고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부분에서 우리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아이콘인 연결된 그림 아이콘을 선택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20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1번 표1에서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구하시오. 연체료는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데이트 워크데이 데이스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라고 되었습니다. 사실 함수 없이 그냥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 하게 되면 우리가 날수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days라는 함수 앞에서도 한번 써보셨습니다. 두 날짜 사이의 날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두 날짜 사이의 날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셔서 등호는 하셔서 days 함수를 쓰겠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하셔서 자 보시면 이 아이는 end start입니다. 끝날짜는 반납 1 다음 처음 날짜는 반납 예정일 되겠습니다. D3, C3 눌러주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이가 나오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곱하기 100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밑에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문제 2 표 2에서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고과가 각각 75점 이상이면서 셋의 합이 250 이상이면 진급 여부의 진급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and sum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해서 if의 조건이 많은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if의 조건이 많은 함수라 하더라도 결과는 진급 혹은 공백이다 라고 뽑아내시고 조건은 일단은 조건 세 가지 외국어도 75 이상 업무 실적도 75 이상 인사 고과도 75 이상 각각 75이기 때문에 이면서 그리고 셋의 합이 과목의 합이 합이 250 이상 하는 이렇게 4개의 조건이 모두 다 AND로 엮어져야 한다 해서 AND 앞에 AND 안에 sum 함수가 들어가는 조건식이 이루어지고 이 조건식이 if의 조건에 싹 들어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이 보신 if 조건 많은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먼저 우리 AND 함수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AND 왜냐하면 sum 함수는 수월하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하나씩 적어 보시겠습니다. 외국어 I3이 크거나 같다 75 다음 업무 실적 J3이 크거나 같다 75 그 다음 인사고과 K3이 크거나 같다 75 세 가지는 다 동일하고 또 뭐 하라고 했다 sum 하라고 했다 가로 열고 외국어부터 인사고과까지 I3에서 K3 한 sum 값이 크거나 같다 250 이상일 때 셋의 합이 250 이상일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제 선비토를 일단 채우기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true, false가 나타나고 이때 참일 때는 진급, 아닐 때는 공백 이렇게 바꿔주시겠습니다. 등호와 and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하셔서 참일 때는 진급, 아닐 때는 공백, 큰 따옴표 2개 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하십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십니다. 3번 표 3에서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가로 열고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를 표시하시오. 자, 밑에 형식을 보시면 상자의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이면 10 가로 열고 4 이렇게 표시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몫은 우리 나눗셈에 목과 나머지가 있다. 자, 이랬을 때 그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나면 혹시라도 소수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딱 떨어지지 않고 이랬을 때 소수점을 제외한 게 몫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 2개 중에 int 함수와 mod 함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서 적어 보시면 등호는 int 함수 적어 보시면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말 그대로 정수화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정수로 만들어야 하니 이 함수는 우리가 몫을 이용하는데 몫을 찾는데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셨지만 mod 함수입니다. mod 함수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해서 우리 이 뒤에 가로 안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mod 함수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다른 건 없이 함수가 어려워서 조금 까다로운 함수입니다. 자, 가셔서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먼저 우리 int 함수부터 보시면 int 함수는 다른 거 없어요. 숫자 하나 적어주면 숫자 하나 아니면 식을 적어주면 그 식에서 정수만 가지고 와준다라는 겁니다. 정수만 뽑아내준다 해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mod 함수는 인수를 2개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나눕니다. 나누어진 나머지가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콤마를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빠져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는 나열 함수 위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in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몫을 구하고 몫은 총 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입니다. 몫을 구하고 연결해서 괄호 하나 열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mod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연결해서 괄호 달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길다란 어떤 나열 수식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함수도 어렵고 나열이 좀 까다로워서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는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먼저 우리가 int 함수 들어간다. int 더블 클릭 하셔서 함수 마법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int는 어떤 숫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확인하면 27 나옵니다. 자, 뒤에 연결하시겠습니다. 띄우고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에서 뒤에는 mod 함수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인수를 2개 적으셔야 됩니다. 총 개수의 두 번째 상자당 개수 해주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나머지가 딱 떨어지는 0이 나오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 연산자 큰 따옴표 가로 닫아 주시겠습니다. 엔터 하셔서 작업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함수 자체가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하셔서 하나씩 해서 맨 마지막에 뭐 많이 푸신 내용들은 그대로 푸시고 맨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셔라. 4번 표사에서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하여 직위별 수령액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수령액은 기본급 더하기 직위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보시면 직위에 따른 기본급과 직위수당이 직위표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는 수령액은 해당 직위의 기본급 직위수당을 더해서
가족 수당까지 더한 값이 우리가 구하는 수령액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주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쓰는 건 기본. 그런데 우리가 기본급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HLOOKUP을 써야 하고 주기 수당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HLOOKUP을 써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HLOOKUP을 2번 사용해서 더하기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사할 게 있으면 복사하셔서 쓰셔도 된다. 등호는 낮아서 HLOOKUP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네, 주기를 찾는다. I15를 찾는다. 클릭하셔서 뒤에 주기표 전체에서 F4 찾아지면 기본 수당은 2번째 있다. 찾을 때는 정확하게 같은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나중에는 똑같은데 우리 방금 끝까지 다 블럭 씌우셨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3번째 값을 갖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HLOOKUP 함수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더하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커서를 2번째 HLOOKUP에 두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와서 이번에는 뭐만 수정하면 된다? 3번째 값을 갖고 와라 하면 주기수당이 구해질 겁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구해진다. 자, 요것도 끝이 아니다. 제일 뒤에 더하기에서 뭐까지 더한다? 가족 수당까지 더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밑으로 재우기 하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때는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쓰는 형태대로 나와질 수도 있다. 5번 점수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서 if error choose rank eq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choose rank eq, if error 함수는 많이 쓰는 형식입니다. 여러 번 연습해 보신 형식입니다. 자, 가셔서 한번 구조화 시켜 보시면 choose 함수. choose 함수요. 오늘 찾을 내용은 랭크, 순위를 구해야 한다. 순위를 구해서 처음은 대상,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자, 나머지, 자, 요렇게만 적어주면 분명히 에러가 날 거다. 왜 4, 5, 6, 7, 8등은 에러가 날 거다. 자, 에러가 나게 되면 그 에러는 공백을 줘라 라고 하는 if error 함수까지 중첩시켜주는 랭크 choose if error 함수가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형태. 우리 문제 푸시면서 여러 번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랭크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점수를 기준으로 동호는 랭크.eq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내 점수가 D27인데 전체 점수에서 몇 등이냐 F4 절대 참조 하시고 이 아이는 큰아이가 1등이 아무 말이 없으니 큰아이가 1등입니다. 비워둔다. 확인해서 밑으로 채우기 해보시면 제대로 순위가 구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구해진 등수가 1등이면 대상 하셔야 됩니다. 등호와 랭크 사이에 클릭하셔서 choose 더블 클릭 커서를 choose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하셔서 다른 필요 1등일 때는 대상, 2등일 때는 금상, 3등일 때는 은상, 4등일 때는 동상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그 다음에 붙여서 입력하셔도 되고 항목을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서 대상, 금상, 은상은 나타나는데 5, 6, 7, 8등은 에러가 나타난다.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공백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등호와 choose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error 더블 클릭 커서를 if error 쪽으로 옮기시고 fs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에러가 난다면 큰 따옴표 2개 공백을 줘라 라고 작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20회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풀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0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상공 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실판매액 평균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 작성입니다.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름부터 정의한다. 자, C13셀의 이름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11셀의 이름을 실판매 금액 평균으로 한다. 자, 시나리오 작성하시겠습니다. 셀 포인트를 할인율 C13셀에 두시고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사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증가 그래서 변경 셀은 지정된 C13 확인하시고 30% 확인. 자, 추가 두 번째는 할인율 인하 하시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10% 확인하십니다. 자, 했다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했을 때 결과는 실판매 금액 평균하는 이 11셀이 변화하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약 하셔서 이 11셀 보통은 선택되어지지만 안 될 때는 선택하신다. 이 11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대로 위치는 그대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 대한 제품명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의 합계 오늘 함수는 합계 1분기 판매 내역표 F2에서 H9 영역에 계산하시오. 통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 기능은 항목 이름까지 전체에 불러오기 쉬워서 데이터 도구, 데이터 통합 부분으로 가십니다. 오늘의 함수는 합계, 자, 참조 부분에서 전체 항목명까지 블럭 씌워서 추가, 표 2 항목명까지 블럭 씌워서 추가, 표 3 추가 하시고 첫 행과 왼쪽 열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나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같은 경우, 데이터 통합 기능 같은 경우 천천히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 매크로 작업은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20회 차트 작업 하시겠습니다. 이 차트 작업 시트에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1번 차트에 지원 인원 계열을 삭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지원 인원 계열을 삭제하시오.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데이터 선택하셔서 지원 인원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시오. 1번. 2번 모집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고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파란색입니다. 해서 클릭하셔서 모집 인원만 선택된 상황에서 디자인 종류,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콤보 차트가 선택된 상황에서 모집 인원을 클릭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시켜 주시고 그 다음 보조축을 세워주시겠습니다. 보조축 세워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오른쪽과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3번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은 굴림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시오.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체크하셔서 영역 설정이 되고 나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 교육 대 정시 지원 현황 하시고 엔터. 그 다음 홈 메뉴 탭에 글꼴 굴림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6 그 다음 굵게를 지정하시겠습니다. 자, 4번 기본 세로 축 주 단위를 0.7 보조 세로
세로 값축의 주 단위를 100으로 지정하시고 하나씩 하시면 기본 세로 값축의 주 단위를 0.7. 마우스를 싹 가지고 가시면 기본 세로 값축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하십니다. 그러면 축 서식이 나타나시고 기본 세로 값축의 축 서식입니다. 이때 주 단위를 0.7로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클릭하면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보조 세로 값축의 주 단위를 100으로 지정하실 겁니다. 마우스를 딱 가지고 가셔서 보조 세로 값축이 나타났을 때 클릭하시면 또 축 서식이 보조 세로 축에 대한 축 서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주 단위를 100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자, 그 다음 범례에 대하여 글꼴 바탕체 크기 12는 위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위쪽. 자,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범례 부분에서 위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범례를 클릭해서 선택된 상황에서 홈 메뉴 탭 글꼴은 굴림 바탕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2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마무리 하셨습니다.